여러분 안녕하세요. 24번부터 문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이고요. 우리 문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서 1번 공공재와 비교하여 정보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해 볼게요. 첫 문단.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 생산 요소가 된다. 이런 것을 정보재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자, 이 정보재라는 거는 비경합성. 누구와 경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들어가는 돈은 적다는 거죠. 크게 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 두 줄 위로 올라가 볼까요? 공공재와 유사하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재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정보재의 개념 미리 지금 다 말해줬죠. 그쵸? 그래서 뭘 분석을 해서 이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틀렸네요. 답이 2번이 되고요. 3번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 음반 회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25번으로 가볼게요. A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A가 지금 그래프가 있는 그거예요. 그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 생산량, 자, 이쪽이 가격. 그런데 여기가 20.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 개의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요거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처럼. 자, 이건 지금 뭔 얘기였냐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 모든 비용이 초기에만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한 개 비용이 0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대요.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쟁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정보재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 자, 이 정보재 시장에서는 독점화가 일어난대요. 독점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이제 문단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정보재 가격의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음반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 음반 한 장의 가격이 15,000원일 때의 수요량은 10만 장. 2만 원일 땐 빵. 2만 원일 때 수요 빵이잖아요. 그렇죠? 빵. 가격이 빵일 때는 200만 장. 까지 지금 예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 요런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대요. 여기서 요까지. 요게 수요 곡선이죠, 지금. 회사의 이유는 한 개 수입 이꼴 한 개 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요. 한 개 말이 너무 다 어렵죠. 한 개 비용 이꼴 한 개 수입. 자, 이 말이 뭐냐면 한 개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건을 한 단위수 하나를 더 만들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한 개 수입은 한 단위를 더 판매할 때마다 추가로 얻게 되는 이 같은 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25번을 보시면 생산량이 50만 장일 때와 20만 장일 때 한 개 비용은 동일하다. 왜냐면 처음에 가정을 한 개 비용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장당 가격이 1만 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가 된다. 자, 장당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예요? 수요량의 최대는 장당 가격이 빵원일 때예요. 장당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은 100이에요. 그리고 장당 가격이 빵원일 때 요거죠. 수요량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5번에 5번이네요. 근데 26번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보재의 비배제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답이 1번이네요. 비배제라는 거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 요거는 배제당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서도 배제당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누구랑 싸우지 않더라도 온전한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큼의 도로가 있다고 쳐요. 무료 도로예요. 무료 도로인데 여기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무료니까 돈은 안 내죠. 비배제성. 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엄청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내가 가는 속도에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럴 경우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죠. 산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돈 내지 않고 뭐 여기서 우리 10명이 숨 쉰다고 해서 내가 숨을 1초에 한 번만 쉬어야, 뭐 조금만 쉬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비경합, 비배제성이 되는 거죠. 자, 27번은 사전적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2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에 1번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불변하는,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상수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8번에 1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29번. 이 문제 좀 어려웠었죠. 그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요. 자, 얘 보시려면 지금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쪽이 가로축이 공간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의 축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면은 같은 시간에 보여진 거니까 직선으로,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아니지만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하는 선이 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시간이니까 여기 이쪽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이렇게 만약에 그었어요. 그럼 요 시간대에 이 사건도 발생하고 요 사건도 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동일한 시간이라는 가정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울기가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4번에서 보시면 A의 입장에서 동시 사건 선이 지금 T1일 때, T0일 때, T-8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T1일 때, T가 1일 때 사건 A인 알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말은 그럼 틀리게 된 거죠. 사건 알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A의 입장에서 T1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요 진술은 틀리게 됩니다. 그다음 30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번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2차원이라는 거는 좌표가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간에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문학 문제입니다. 문학 문제를 풀 때는요, 뭐 박스를 주지 않았는지, 보기 박스가 없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해요. 그 보기에서 뭐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힌트가 되는 것들을 얻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32번에 박스가 들어있죠. 32번 박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시에는 보는 주체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으로써 화자가 눈여겨보는 대상들이 작품의 전경이 된다. 보는 주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들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대상들의 외적 경계를 허물고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눈을 가진 화자는 마침내 자신과 대상과 대상들 간의 근원적 동일성을 발견하거나 감정적 유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B형에서는 백석의 작품이 나왔고요. A형에서는 이용학의 작품이 나왔었거든요. 이용학이나 백석이나 둘 다 고향 상실, 그다음에 무슨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작가죠. 자, 그래서 백석, 노루, 함주시초를 먼저 볼게요. 장진 땅이 지붕너머에 가까운 넘석하는 거리다.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 어디에? 그쵸? 거기에 뭐도 있다. 기장감주의 기장치덕이 흔한 데다. 이 거리에 산골 사람이 노루 새끼를 데리고 왔다. 산골 사람은 막배 잠방둥이를 입고, 자, 뭐 사투리도 많이 나오죠. 노루 새끼를 닮았다. 자, 산골 사람이 노루 새끼를 닮았대요. 이 동일화 되어가는 그런 거죠. 서로에게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노루 새끼 등을 쓸며 뭔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하는 정감 있는 분위기. 터 앞에 단콩순을 다 먹었다 하고 서른 단량값을 부른다.
노루새끼는 담은 흰 점이 백이고 배 안에 털이 너슬너슬 벗고. 자, 노루새끼에 대해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요. 산골 사람을 닮았다. 자, 아까는 노루새끼를 닮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산골 사람을 닮았대요. 서로가 주체와 객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산골 사람의 손을 핥으며 약자에 쓴다는 흥정 소리를 듣는 듯이 새까만 눈에 하얀 것이 가랑가랑한다 라고 했어요. 32분 봤으니까 먼저 풀어보죠. 1번 장진 땅의 지붕 너머에 넘석하는 거리, 뭐 자작나무 같은 것도 있다. 일정 거리를 둔 관찰 맞고요. 3번 볼까요? 화자가 대상과의 동일성을 발견했음이 산골 사람은 막배든 거리, 막배 잠방둥이를 입고 라고 드러난대요. 자, 지금 여기서 화자가 대상하고 동일성을 갖게 된다라는 건 박스에서 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토를 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막배든 거리라는 그걸 입고 있다라는 거에서 화자와 대상이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누구야? 산골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노루새끼도 어떠어떠한 모양이다라는 걸 얘기한 것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한 외양을 얘기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오셔서 적절한 거. 감각적 이미지 들어있죠.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는 심상이 쓰이면 돼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그 무엇이 쓰이든 심상이 쓰였으면 감각적 어휘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얘는. 그쵸? 뭐 마지막 줄만 봐도 새까만 눈에 하얀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에서 뭐 살짝 보면 산이 크고 높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에 보면 따뜻한 사랑, 뭐 따뜻하다 촉각적 심상이죠. 답은 1번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신경림의 산에 대하여 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게요.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거를 깨고 있죠. 지금 발상의 전환이 들어가 있어요.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닥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 슬그머니 빠진 동네까지 내려와서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자, 의인법이네요.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돼주기도 한대요. 산들이 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갯속에 덮여 뭐 이런 산만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칡넝쿨처럼 머루 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그래서 뭔가 산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을 계속 부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은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하면서 유추를 하고 있죠.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만 빠져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31번, 1번은 해결했고요. 33번 볼게요.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낮은 산의 존재를 강조.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부정어를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인법 얘기했었고요. 3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대요. C 보시면 높은 산을 오는 사람들에게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산에 숨을 자리가 돼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 그죠? 맞고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조해서 낮은 산의 낮은 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냥 속성을 얘기했을 뿐이죠. 33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홍세태의 김영철전이 나왔죠. 고전 소설이 나왔을 때는 등장인물의 유념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등장인물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왜냐면 고전 소설에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이름들이야. 우리가 지금 현대소설에 쓰인 이름들이야. 우리가 자주 쓰는 이름들이니까 자주 접하는 이름들이니까 이게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고전에서는 그 인간의 어릴 적 이름 거기다 왜 고난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그럼 고난을 당해서 나중에 뭐 다로 성장하면서 얻어진 이름. 그냥 관직. 요즘처럼 우리처럼 뭐 사장, 과장, 차장 이 관직이 아니죠. 그때는 무슨 승상이니 뭐 다른 관직들이 나오죠. 그래서 관직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남장을 하거나 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이다 싶은 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싶은 거는 죄다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인물 관계도가 설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갈등 구조도 보이지 않고요. 갈등 구조 없는 소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 구조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소설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34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 그랬는데요. 지금 시간의 모든 것들은 전개 방식의 시간의 흐름, 아니면 공간의 이동, 아니면 시선의 이동,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는 뭐 화자든 주인공이든 먼 걸 보고 있다 가까운 걸 보느냐, 가까운 것보다 먼 것을 보느냐, 그게 시선의 이동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보면 앞부분 줄거리는 넘어가고요. 줄거리 다음 부분,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하면서 뭐 신사년에 어쩌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문단 넘어와 보세요. 그러고는 기병을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오시면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하면서 계속 뭔가 시간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줄, 몇 달 뒤 조선에서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4번의 답은 1번이 맞고요. 공간적 배경은 계속 변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35번 기억. 아라나는 홍타이즈에게 영철의 지난 일을 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했다. 지금 뭔가 열받아 있잖아요. 영철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라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저 등주라고 해서 어찌 우리 백성이 될 수 없겠느냐 하면서 뭔가를 다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홍타이즈는 등주마저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영철은 자기가 타던 말을 득북에게 주며 돌아가 득건에게 주라고 했다. 둘째 아들은 득건을 생각하는 영철의 마음. 그죠? 득북, 득건은 지금 북쪽에 두고 온 자신의 두 아들이죠. 그 다음에 리을. 내가 죽거든 꼭 이 옷을 함께 묻어다오. 저승에서라도 전사한 남편과 하고픈 어머니의 소망. 그쵸? 이 옷은 지금 남편의 옷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건주와 등주에서 행복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영철의 마음. 자,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라면서 하면서 그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 힘들었던 막 이런 거.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자, 요 박스를 보면서 우리 김영철 전 읽진 않았지만 한번 다른 내용도 유추를 해보도록 합시다. 김영철의 일생은 명과 후금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의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종군의 괴로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족과의 이산의 슬픔, 서민들에게 부과됐던 군역의 가혹함, 지배층의 무책임함, 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거쳐 우리나라의 소설이 거둔 새로운 성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박스만 보고 문제를 풉시다. 1번, 영철이 유림을 따라 또다시 중군했다는 걸 보면 조선군의 출병이 여러 차례 걸쳐졌다. 박스에서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와 볼까요? 영철이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의 나라로 귀국한 것은 그가 가족 간의 도리보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더 중요시하고, 이런 말 박스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박스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했는데 박스에서 주지도 않은 말 가지고 답을 만들지는 옳은 걸로 처리하진 않겠죠?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3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가들은 여러분들 그냥 진짜 눈 감고도 푸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송미인곡이 나왔으니까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송미인곡 전편이 뭐였죠? 사미인곡이죠. 그 다음에 속미인곡이죠. 둘 다 정철이 쓴 거죠. 사자가 생각하다, 미인을 생각하다. 이 미인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얘는 임금. 자,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사미인곡은 그냥 여러분, 이거 사자는 생각사라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떠올리기 편하게 그냥 넉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계절이 다 나와요.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서 봄에는 뭘 보내고 싶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뭘 보내고 싶다. 봄에는 매화 보내죠. 여름에는 옷 보내죠. 가을에도 이때는 밝은 달빛. 그쵸?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양춘, 따뜻한 봄 기운을 보내고 싶다. 누구에게? 님에게.
그래서 이때 보내는 이 소재들을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송미인곡은요, 감녀와 뭐 A라 해도 되고 B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감녀라는 말을 자수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니까 감녀 대 을녀의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감녀가 주인공이에요? 을녀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고 여기서 여성 굉장히 적극적이죠. 님을 보겠다고 산에 올라갔다 바다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여성까지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인곡과 송미인곡 짧게 한번 봤고요. 자, 가하고 나는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황. 자, 이황이 나왔네요. 이황, 이런 분들 나오면 주제는 무조건 두 가지예요. 자연친화와 학문수양의 정진. 그죠? 유학자였잖아요. 우리도 아는 유학자라면 얼마나 유명한 유학자예요. 그래서 학문수양의 정진, 자연친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 작품을 청사는 어찌하야 만고에 푸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해 주야 낮과 밤에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럼 청산과 유수 자연물은 불변한다.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만고상청, 푸를청 색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만고상청하자. 우리도 변하지 말고 항상 학문수양에 정진하자라는 소리예요. 네, 황진이 청사는 내 뜻이고 녹수가 님의 뜻이래요. 자, 청사는 나야, 녹수는 너야. 그다음에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녹수, 님이 가버린들 내가 변하겠느냐. 님도 나도 못 잊어서 님도 나를 못 잊어 울면서 가는구나라고 했죠. 자, 그래서 39번에 그죠? 지금 요 문제를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나를 감상해 본다면 님의 상실은 뭐라는 상황 인식을 담고 있는 걸로 보이냐면 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7번 가나만 보고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자, 2번은 나는 맞아요. 하지만 1번 가 같은 경우는 학문수양의 정진이니까 아니죠. 37번 사음보의 율격. 자, 시조 전부 다 사음보예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글자 수를 보면 3, 4, 3, 4 해서 이게 네 덩어리 사음보로 끊어지죠. 3, 4, 3, 4 이렇게. 가사도 똑같죠. 가사를 정격 가사냐 변격 가사냐 구분하는 거는 마지막 종장을 보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종장이 3, 5, 4, 3 시조의 종장과 똑같다면 정격 가사 아니면 변격 가사. 어쨌건 사음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37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가의 초장과 중장의 대꾸를 통해 청산, 그죠? 그 다음에 유수의 속성, 자연의 속성, 불변이라는 걸 드러냈고요. 나의 화자는 청산을 자신과 녹수를 님과 동일시해서 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경과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 허무함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 같은 경우는 학문수양에 정진하자, 나 같은 경우는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밤길 간다. 녹수 글자 그대로는 물이잖아요. 물, 흐르는 물. 근데 얘가 운다 그랬으니까 감정이 들어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 송미인곡. 자,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삼미인곡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박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송미인곡에는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그 시적 화자가 을려예요.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하면서 얘가 너 어디 가니? 하니까 나 어디 좀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적 화자는 임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수직적 수평적 공간에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래서 여기서 이 여성은 적극적 여성이에요. 산에 올라갔다가 안 보여. 님이 어디 있나 해서 산에 막 올라가서 내려다 봤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바닷길로 보려고 또 내려가죠. 바다로 막 가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 자신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화자의 노력은 꿈이라는 반현실적 공간으로까지 연장되지만 실패하고 결국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 초월로 극복해보자. 차라리 스여디어 이런 말 나오죠. 스여디어 죽어 없어져 사라져서 이렇게 극복해보고자 한다. 님을 향한 시적 화자의 노력과 그 다음에 사념은 공간의 이동과 맞물려 점차 강화된 특성을 보이며 시적 화자의 고뇌와 절망 역시 점차 깊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자, 1번 내 마음 둘 데 없다는 건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님한테 버림받고 나서 나 어디 어떡하지?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시적화자가 높은 매에 오르는 것은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극대화. 그쵸? 그 다음에 이 높은 매에서 못 보니까 백길, 바닷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서 다희라는 거는 잘 외워두세요. 님 쪽 소식을 아득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화자의 마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그 화자의 마음을 물가에 가서 백길로라도 님이 계신 데를 보려고 했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볼게요. 꿈에서 님과 온전히 재회하지 못하는 것은 반현실적 공간에 확인되는 시적화자의 절망으로 볼 수 있다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꿈에서 왜 보는 것이 꿈에서 님을 만나는 걸 왜 실패하죠? 적은 듯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빠져서 풋잠을 잠시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님을 봤어요, 꿈에서. 근데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말이 어떡하겠느냐. 정을 못해서 목조차 매니까 오디언된 개성, 여기다 밑줄 치셔야 되겠죠. 오디언된 개성, 해석으로도 잘 나와요.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어디 깨뒀던 거. 지금 여기서 방정맞은 닭소리, 오디언된 개성, 장애물이죠. 그리고 규언가에서 잘 나오는 은하수, 약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연결시켜서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고전 시어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오디언된 개성 그냥 방정맞은 닭소리라고 쓸게요. 자, 이게 지금 잠을 깨웠어요. 시적 화자의 꿈은 헤어진 님, 그리운 님과 재회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공간인데 이 닭소리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장애물이에요. 이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규언가에서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1년 1도 실리치 아니거늘, 그러니까 1년 1도 1년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는 가신으로 무슨 약수 가력간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느냐 해서 얘는 규언가 중에 나오죠. 그래서 요 방정맞은 닭소리, 은하수, 약수, 뭐 그 나머지는 뭐 짐승, 풀속에 우는 짐승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적 화자가 죽어서 나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뇌와 절망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비극적 초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궐이 되겠다, 굳은 비가 되겠다 막 이러는데 나궐과 굳은 비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적극적이에요? 굳은 비가 더 적극적인 거죠. 나궐은 그냥 멀리서 비추겠다라는 거고 굳은 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은 비가 좀 더 적극적인 걸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부터 45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A형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학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전범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투적인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전은 공부를 여러분들 미리 해두시고 여기서 시간 낭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 낭비만 잘 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